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8차 사건이 법원 재심 절차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도 이춘재 소행이 맞다면 이미 20년 옥살이를 한 억울함은 풀어주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재심이 열릴지 또 재심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 8번째 일어난 사건이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서 20년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재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알려진 대로 화성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이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지난 1988년 9월에 당시 13살 박모양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죠. 이웃집에 살던 22살 윤모 씨의 모방범죄라고 당시 경찰은 결론을 냈습니다. 윤 씨 측이 주장하는 재심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경찰의 고문과 강압에 못 이겨서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에 세포된 이후 1심 재판 때까지 윤 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후 고문과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며 항고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 윤 씨 주장이 드러나 있습니다. 경찰에서 고문을 받고 잠을 못 잔 상태에서 허위로 진술했다. 1심까지도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2, 3심 재판부는 그간 일관된 자백의 내용이나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의심할 여지가 없고 현장에서 확보된 채모 분석 결과 등의 증거물도 범행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윤 씨가 처한 사강도 재심을 청구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윤 씨는 다리가 불편한 상태였는데 경찰은 물론 검찰도 윤 씨가 뒷담을 넘어서 박양의 집에 침입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를 알던 주민들은 뭔가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당시 경찰이 결정적 물증이라고 했던 현장 채모 분석의 신뢰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출된 채모를 분석한 결과 티타늄 등 중금속 성분이 높게 나왔고 역시나 중금속 성분이 높게 나온 윤 씨가 범인으로 지목이 된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기법으로 범인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감정 기법은 수상황을 좁히는 데 굉장히 유용한 거지 제가 알고 범인을 지목하는 데까지는 안 가는 거거든요. 네, 이런 석연치 않은 점들 때문에 윤 씨가 재심을 청구해도 재심의 요건을 갖춰야 재심이 열립니다. 법에선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거나 원 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물이 위 변조 또는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윤 씨의 재심이 받아들여지려면 이춘재의 자백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명백한 증거 확보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재심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재판 과정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윤 씨의 유죄를 뒤집으려면 역시나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남아있는 현장 증거물을 통해서 신뢰도 100%에 가까운 DNA 분석 등을 통해서 진짜 범인을 가려내 보겠지만 문제는 당시 사건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사건 서류의 보존 기간은 최장 20년입니다. 8차 사건 확정 판결이 난 날은 1990년 5월 8일이니까 20년 뒤인 2011년 이후에 모두 폐기가 됐습니다. DNA 분석마저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한계는 있지만 경찰이 일단 이춘재의 자백을 하나하나 검증해 가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진실을 밝힐 증거가 나오리라는 기대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윤 씨의 재심은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등 굵직한 사건에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가 맡기로 한 것으로 한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